232페이지 보실까요? 232페이지 등기. 그 등기와 관련해서 공시법 시간에 등기 배웠죠? 그럼 외쳐 오실까요? 그럼 등기의 뜻이 뭐죠? 등기의 뜻? 뭐 배웠다면서요? 등기의 뜻이 뭐죠? 누가? 이거 입도 안 떨어지나요? 다시. 그러면 예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릿속에 그 단어를 보면 상황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186조에 따라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되죠. 등기. 그러면 등기는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죠? 관할 등기소. 관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관할 미반의 등기는 아예 무효가 되니까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신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이렇게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 전혀 안 배웠어요? 혹시 공시법 시간에 등기는 민법 가서 배우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줬겠죠. 공시법 시간에.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이게 혼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야만 등기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봤더니 A라는 등기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은 얘는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이건 법률관계 주체가 개인과 국가기관이니까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공법행위죠. 공법행위.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말로만 하면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되니까 등기 신청은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 붙여서 외웁니다. 등기 신청은 무슨 행위이자? 공법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다시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이자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접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제 수리해서 심사라는 걸 하죠. 그럼 이때 형식적 심사 주의도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형식적 심사인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뭐 맞다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데 서류만 가지고 서류 보고 뭐 심사하는 거죠? 서류 가지고 서류 제출해서 서면 냈을 거 아니겠어요? 서류 가지고 뭐 심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글씨 잘 썼나 안 썼나 이렇게 심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데서 형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그러면 등기와 관계된 법률이 뭐죠? 그게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면 매매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 라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요건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는지를 이게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지 만을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걸 말하는 게 중요해요.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지 만을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도 있죠. 실질적 심사.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오주 수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뭐가 나가 현장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현장 조사. 등기관이 그 현장 조사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현장 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주면 다 나가겠죠. 나 오늘 실질적 심사 3건 있어. 오전에 한 건 하면서 놀고 점심때 한 건 밥 먹으면서 한 건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데 실질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 관계를 말하는 거야. 실체 관계.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무슨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온 거죠?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로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실질적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실질적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고 그냥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심사권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얘네들이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관계 서류를 꾸며서 서류를 가지고 와도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일어난 건 뭐죠? 진짜 일어난 건 중요계약인데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되어 있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형식적 심사권을 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권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등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부실 등기,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이 됐어요.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대신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록?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기록 이러면 큰일인 거예요. 기록은 그건 32회도 아니고요. 그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록한 때가 아니고 여기죠. 접수한 때로 뭐 한다? 소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접수만 해서 곧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기록이 된 걸 전제로 뭐 한 때? 접수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된 걸 전제로? 기록이 된 걸 전제로 접수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배웠죠? 얘는 등기가 기본 중에 완전 기본이에요. 다시 접수하고 심사해서 기록이 된 걸 전제로 언제? 접수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의 뜻 말해볼까요? 등기는 뜻이 뭐죠? 누가? 등기관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등기관이 나 어디에? 등기부에 편성해 봅시다. 등기부의 편성. 먼저 표제부라는 게 있죠. 표제부에 뭘 기록하죠?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 쭉 한번 읊어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거 적잖아요. 그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사실관계. 여러분 그 수험생 맞죠? 사실관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갑구을구가 있죠. 갑구에는 뭘 적어요? 갑구에는 소유권을 적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디에 나와요? 갑구에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구에 나오면 안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구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구에 하면 그 다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병구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갑구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 어디 나오죠? 전세권은 을구에 나오죠. 을구. 그 다음에 저당권 을구. 임차권도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임차권 등기 을구에 나오죠. 을구. 그 다음에 지상권 을구에 나오죠. 유치권 을구에 나오지 않죠.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유치권은 등기사항 자체가 아니니까 절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적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적으니까 결국 갑구 을구는 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권리관계. 자, 이게 등기의 뜻이에요.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 그러니까 기록하는 행위도 등기, 기록돼서 나온 결과물도 등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요 의 정도는 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등기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 이 내용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만 등기의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이게 등기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234페이지에 가서 거기 등기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거 별표. 등기의 종류 별표. 먼저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요. 무엇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로 나누는데 아까 사실관계는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죠?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요 표제부의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가 되는 거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건데 아까 권리관계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죠? 갑구, 을구. 갑구, 을구의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다? 이게 권리의 등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에 따른 분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거 외워야 돼요. 기, 경, 변, 말, 회, 멸 이렇게 돼 있어요. 기, 경, 변, 말, 회, 멸. 기가 뭐죠? 기입등기죠. 기입등기 한번 읽어봅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찾았어요?
기입 등기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뭐가 키워드죠? 새로 한번 골라보세요. 뭘 골라야 되냐면 등기 원인,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뭘까요? 건물 신축 같은 거죠. 건물 신축이라는 등기 원인이 생겨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 거니까 보존 등기는 기입 등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증여, 교환은 등기 원인이 생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기입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서? 등기 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 그다음 경정 등기 읽어보겠습니다. 경정 등기 등기간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럼 거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경정 등기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죠? 네? 시정? 시정하세요. 그거 아니고 뭘 골라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원시적이 포인트, 원시적. 그 다음에 변경등기 읽어.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거기는 키워드가 뭐죠? 후발적. 그러니까 요 경정등기도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고, 그 다음 변경등기도 불일치를 시정하는 건데, 요 경정등기는 무슨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죠? 원시적 불일치. 변경등기는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등기 신청할 때 서류에다가 심정욱 이렇게 신청해서 서류 냈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부에다가 심정옥 이렇게 쓴 거야. 심정욱인데 심정옥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가끔 이제 병원 가면 그런 게 가끔 생기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 간호사 부를 때 있단 말이에요. 심정옥 씨, 그 일어나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럼 등기부에 내가 이렇게 처음에 신청할 때 심정욱 이렇게 제대로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심정옥 이렇게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거 심정으로 바꿔야 되죠. 이런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니까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이라. 이건 무슨 등기가 된다? 이건 경정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 거예요. 확장 공사를 했으니까 이 확장된 거하고 등기부상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 불일치를 시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불일치하게 되었고 이걸 시정하기 위한 등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변경 등기.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건 무슨 등기고? 경정 등기고,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정 등기를 외우면 되겠어요? 경정 등기는 무슨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다? 원시적 불일치. 자, 그리고 말소 등기 한번 읽어볼까요? 말소 등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소 등기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상 몽땅 다 없애는 거. 등기를 통째로 다 없애버리는 거. 그 일부러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주말이라고 아세요? 주말? 줄을 그어서 찍찍 다 그어버려 없애는 걸 주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줄을 그어서 다 없애버리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말소 등기.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말소 회복 등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얘는 시험용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에 와볼까요? 각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데 을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열어보니까 을이 저당권자로 기록이 돼 있다가 이게 다 지워져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저당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저당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내가 돈 주고 매매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됐는데 어떤 놈이 와서 등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나의 등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나의 소유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물건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존속하는데 등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없어진 등기를 되살려야 되죠. 이때 나오는 등기 이름이 뭐죠? 이게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킨 거예요. 불법으로 말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요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말소가 돼도 저당권은 존속한다 그랬고 이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 그다음에 을은 누구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죠? 갑이죠. 그러면 을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병을 상대로 해야 돼요? 힌트.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리는 등기인 거예요. 다시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리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인 겁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니까 을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외웁니다. 앞장 가볼까요? 자, 앞장에 가서 딱 중간에 5번, 딱 중간에 5번에 가서 니은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을 찾았어요? 그거 밑줄합니다.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다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멸실 등기 해보겠어요. 멸실 등기. 자,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를 한 번은 맞춰야죠. 자, 멸실 등기 읽어보겠습니다. 멸실 등기란 읽어보죠. 시작.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뭐가 키워드죠?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 이는 키워드가 뭐죠? 멸실. 찍어도 이렇게 안 맞나? 라고 싶을 정도인데 뭐가 중요한 키워드냐면 부동산이 포인트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을 때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때 하는 게 이게 멸실 등기라는 겁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태풍 불어서 건물이 완전 박살났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가 전부 없어진 거니까 이때 하는 등기가 바로 뭐다? 멸실 등기라는 겁니다. 그다음 방식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어요. 방식. 이때 방식이라는 게 독립한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한 번호 1번, 2번, 3번 이런 건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주등기. 1-1, 1-2 이런 건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부기 등기. 그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인데 이때 말하는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이게 진짜 등기라고 해서 이건 본등기라고 하고요. 본등기는 다른 말로 무슨 등기라고도 한다. 종국 등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짜로 해두는 등기가 이게 바로 가등기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밑에다가 물권법이라고 쓰시고 담보 가등기에다가는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씁시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밑에다가 물권법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거기다가 가등기 담보법. 그러니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물권법 시간에 배우고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별법인데 특별법은 민사특별법은 아마 신마가자 맨 끝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물권법 시간에 배울 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으로 2장 넘어오실까요? 239페이지 239.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오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줄 나와 있는 거 찾으셨어요? 밑줄 하고 좀 읽어봅시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 물건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렇게 밑줄에 두시고 이건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사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조건하고 기한은 기초 강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나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뭐 손들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는 알죠? 안 들은 거 있으면 꼭 들으세요. 그때 조건은 설명한 예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몇 회죠? 32회죠. 32회. 그리고 갑이 을에게 네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하면 합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뭐 해주겠다?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거죠. 그런데 아직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효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죠? 을이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즉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을은 내가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조건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현재의 권리. 현재의 권리. 그러니까 현재 기대가 이미 발생해 있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권리니까 조건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죠? 이게 처, 상, 보 다음이죠. 조건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처분, 그다음 상소, 그다음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조건부 권리를 건물을 팔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이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건부 권리도 상속돼야 안 돼요. 되고 조건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조건부 권리 뭘 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로 등기를 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거예요. 대신 그 용어를 쓸 때 보존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말합니다. 혼용해서 써도 되긴 돼요. 혼용해서 써도 뜻은 똑같으니까 써도 되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대로 쓰는 게 좋겠어요. 보존 여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도 법률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을까요? 가등기가 되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자기 건물을 판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쪽에 와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도 네, 오늘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소유권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게 아니고 자기 건물을 판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파는 게 을의 조건부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침해하는 거죠. 침해. 그럼 조건부 권리를 침해당한 을은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얘는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돈으로 달라는 거지 물건으로 달라는 권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등기를 해두었을 때 나중에 좋은 점이 뭐냐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능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가등기의 대단한 실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과 경료됐을 때 병 찾아가서 내가 가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이니까 너의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한 날짜가 5월 1일 병의 소유권 이전기는 6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을의 가등기가 빨라요? 병의 소유권 이전기가 빨라요? 을의 가등기가 빠르죠.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잘 기억합니다.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 찾아가서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난리 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병 찾아가서 난리 피는 건 안 되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시험에 합격해서 조건을 성취시켜야 되죠. 그럼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적어도 여러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1차 과목이 좀 중요하지 않아요? 1차 과목이 중요하죠. 근데 시간도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 한 4월 달까지 대부분 1차 과목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쓰죠. 1차 과목. 그래서 모의고사 좀 보면 좀 사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아직 볼 시기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사람이 확 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모의고사 보면 완전 변하죠. 첫 모의고사 딱 보면 이제 사람들 얼굴이 이제 이런 얼굴은 적어도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이 느긋해지지 않거든요. 첫 점수를 보면 충격받으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좀 한번 변하죠.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여름 때쯤 때 가면 이제 1차 과목 점수가 좀 나오면서 2차까지 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되면 한 6개월 고생하면 돼요. 6개월 정도 고생하면 내가 올해 되겠다 안 되겠다 거의 판가름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문제 열심히 푸는 게 아니고 내용 정리해서 부지런히 외워두시면 돼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 병 찾아가서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되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이제 부지런히 공부해서 조건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지 조건인가요? 해지 조건인가요? 일단 준다라고 말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니까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죠? 정지 조건. 그러면 이때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의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무슨 등기를 먼저 해놓은 거죠? 가등기를 먼저 해놨으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등기한 날짜는 7월 1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다시 잘 따라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먼저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거예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하기 완전 날아가는 거죠. 그 시험장에 그런 거 찍고 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이렇게 물어봤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생겨요? 아니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 그 말은 뭐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항상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본등기잖아요. 그럼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듯이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권 변동의 효력 써드릴까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그냥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야.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는 며칠이라는 거예요? 7월 1일. 7월 1일이지 5월 1일 아니에요. 다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는 며칠이다? 7월 1일. 본등기 한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등기의 무엇은 순위
가등기 안으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이걸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 그래요. 순위 보존의 효력. 자,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럼 본능기의 순위는 가등기 안대로 소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본능기의 순위는 가등기 안대로 소급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뭐냐면 을의 소유권의 순서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에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을의 소유권의 순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일물일권주의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딱 한 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느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을의 소유권을 병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소유권은 며칠이 되는 거죠? 5월 1일. 병의 소유권은 6월 1일이니까 누구의 소유권이 빠른 거예요? 을의 소유권이 빠른 거니까 결국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니까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버려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죠.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게서 본능기를 기록을 함과 동시에 요 병에 양립하지 않는 요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갑으로부터 매매해서 샀는데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또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이건 일단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담보 책임. 그러니까 매매했는데 소유권이 상실이 됐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먼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 해지해서 자기가 준 매매 대금 돌려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선인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으로서 돈으로는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이쪽에 갑시다. 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이렇게 쪼개셔야 됩니다. 먼저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에게서 본능기를 하면 대단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순위가 가등기 안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력이다? 순위 보존의 효력.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해했죠? 그럼 뭐 여쭤보겠어요?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능기를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능기한 때 발생하고 순서는 이제 순위는 가등기대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이죠. 그럼 다시 가등기에 기해서 본능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안으로 올라가요.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인데 그러면 순위 보존의 효력이 생기는 건 가등기 때문이다, 본능기 때문이다. 다시 이러면 저는 뭐 한 거죠? 이런 걸 삽질이라고 그래. 삽질. 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문제 틀리고 난 그럼 삽질한 거잖아요. 다시 가등기에 기에 잘 들어보세요. 가등기에 기에서 본능기를 하면 순서가 가등기로 올라가요.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이에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생기는 건 가등기 때문이다, 본능기 때문이다. 아니 다시 가등기에 기에서 본능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이에요. 그럼 순위 보존의 효력이 생기는 건 가등기 때문이다, 본능기 때문이다. 말하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 얘를 틀리면 끝장인 거야. 그러면 그 본능기의 역할하고 가등기의 역할을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등기를 해놓고 시험에 합격해서 본능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역할은 가등기가 하는 거예요, 본능기가 하는 거예요? 얘는 본능기가 하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힘은 본능기가 하는 거고, 그다음 순서를 가등기로 땡겨오는 건 본능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기가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능기가 이루어진 경우 순위가 가등기로 올라오는 게 순위 보존의 효력인데 순위 보존의 효력이 생기는 건 가등기 때문이다, 본능기 때문이다. 가등기 때문이라는 거야. 가등기. 계속 본능기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좀 쉬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바꾸시길 바래요. 그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아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본능기를 하면 가등기가 힘을 발휘한다는 힘. 그 힘이 순서를 땡겨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 가등기에 기해서 본능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요 본능기의 순위가 가등기에 올라오는 게 순위 보존의 효력인데 순위 보존의 효력이 생기는 건 가등기 때문이다. 본능기 때문이다. 가등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능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능기 청구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본능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이면 계속 갑 데리고 등기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러면 요 을은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다, 병이다. 즉 등기소에 갑 데리고 가야 돼요, 병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전에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그분 아직도 기억나는데 갑을 데리고 가야 돼요, 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일단 둘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둘 다 데리고 갔다가 네. 등기관이 한 사람 가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질문 중에 제일 현명한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분 합격했어요. 둘 다 데리고 갔다가 한 사람 가라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분한테 되물었던 건데 차비는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예요. 다시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에게. 자 그럼 넘어가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자 240페이지에 가서 양으로 3번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양으로 3번에다가 별표.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본등기 전의 효력인데요. 본등기 전의 효력 괄호 볼까요? 괄호 가등기 인체로 효력인데 기억 세 줄 밑줄 합시다. 세 줄. 잘 따라오세요. 본능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등기 인체로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즉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갈까요? 동그라미 2번 본능기 후의 효력에 괄호 봅시다. 무슨 효력이죠? 순위 보존의 효력인데 기억이 포인트예요. 기억. 가등기에 기하여 본능기를 한 경우 본능기의 무엇은 순위 동그라미 할까요? 본능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는 건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소급하는 거죠? 본능기의 순위만 소급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다음 잘 볼까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능기 한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능기 한때. 그 다음 니은번 계속 밑줄합니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의 본능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능기를 청구해야 하느냐. 바로 밑에 네모칸 쳐가지고 외웁시다. 누구를 상대로 본능기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우리 판례가 판결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그것대로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에게 본능기 청구를 한다고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그다음 맨 끝에 갑시다. 맨 끝에 이때 본능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능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본능기 효력 갈까요? 본능기 효력. 본능기 효력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본능기 효력 옆에다 땡땡 하시고 본능기 효력은 네 가지인데요. 권, 대, 순, 정 이렇게 쓸까요? 권은 뭐죠?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정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외울까요? 본능기 효력 네 가지가 권, 대, 순, 정입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와볼까요? 이쪽에 와서 이거는 써먹어 볼까요?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가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생기죠. 권리가 변동하는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능기 효력 첫 번째가 권리 변동적 효력인데 괄호 이걸 무슨 효력이라고 한다? 창설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대항적 효력인데 대항은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대항 주장하는 게 대항력인데요. 그러니까 대항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임차권, 물권, 채권,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대항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요. 먼저 1번 읽어볼까요?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은 이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물건의 순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물건의 순위가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추정적 효력인데요. 추정적 효력. 자, 거긴 의의만 밑줄 합시다. 추정적 효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을 말한다. 그렇게 밑줄 하시고 이거는 간단하게 써먹어 볼까요?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하고 을과 매매계약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현재 등기부를 열어보면 누가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을이 소유자로 기록돼 있으니까 일단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로 돼 있죠? 등기 원인 매매로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은 매매 계약을 했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제대로 거쳐서 이루어진 등기구나 이렇게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형식적으로 격려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이 무슨 여기다 추정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양가로 5번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X 해볼까요? 자,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의미 좀 잘 이해하시겠어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그럼 칠판 봅시다.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소유자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을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병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 갑은 을한테 건물을 팔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고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소유자이다라고 믿고 거래해서 소유권 이전 경력 받은 겁니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있나 보다라고 믿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을이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서류 위조.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고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격려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는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등기부를 열어보면 누가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을이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던 걸 믿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등기된 권리가 없을 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등기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뭐와 연관이 있냐면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등기관한테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합치하는지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죠. 그냥 등기 신청이 왔을 때 그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그냥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즉 등기관에게는 무슨 심사권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등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칠판에 와서 본능기의 효력 4가지 해볼까요? 본능기의 효력 4가지 뭐죠? 권, 대, 순, 정이죠. 권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권은 뭐죠? 권리, 변동적 효력, 대,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정, 추정적 효력. 그다음 여기 순위 보존의 효력은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순위 보존의 효력은 가등기의 효력이고 본능기의 효력은 순위,
확정교 효력입니다. 확실하게 외웁시다. 본능교 효력 네 가지 뭐죠? 권, 대, 순, 정. 권, 권리, 변동적 효력, 대, 대항적 효력, 순, 순위, 확정적 효력, 정, 추정적 효력.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덜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